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트럭이 인도를 덮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구급 대원과 함께 1톤 트럭을 들어올립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에 나선 겁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해양리조트 앞에서 달리던 트럭이 인도에 앉아있던 주민 4명을 덮쳤습니다. 20대 남성은 다행히 몸을 피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75살 김모 씨 등 70대 노부부는 숨졌고 55살 강모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동네 주민들이던 이들은 각자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기다리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3명은 이곳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봉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분 3분이 택시를 기다리려고 보도 위에 앉아 계셨고요. 음주운전 차량이 그분들을 그냥 치고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만취 상태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트럭 운전자인 53살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미처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마친 봉계동 주민들이 10월 말까지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악취 문제에 대해 제주도와 주민이 함께 참여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봉계동 주민들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찾았습니다. 매립장 사용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 19일 하루 동안 쓰레기 반입을 거부한 주민들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면담 과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면담 과정의 언론 공개 여부를 놓고 1시간 동안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에서는 그걸 이제 못 받겠다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뭐 굳이 대화할 필요가 있나요? 결국 주민들이 비공개 진행을 수용하면서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원 지사는 행정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지만 음식물 처리 시설 연장 사용은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의 의도와 관계없이 늦춰지고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불편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로서는 죄송하지만 사실은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 결과 주민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는 대신 주민과 제주도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새로운 대안을 찾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봉계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사용 기한을 2021년 10월로 못 받겠다는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원칙은 지금 현재 협약 사항 이행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10월 31일까지가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사실상 다른 대안 없이 주민 설득에만 매달린 상황. 봉계동 주민들은 오는 10월까지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광역 음식물 처리시설 준공 여부를 보고 또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쓰레기 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어제 환경부를 방문해 제2공항 예정지 현장 조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도민회의 측은 제2공항 예정지에서 숨골 69곳 등을 발견한 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민관 합동의 현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늘 오후 2시 성산 국민체육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도 쓰레기 관련 소식입니다. 일상에서 비닐 사용 참 많이 하죠. 폐비닐을 정제유로 재활용해 발전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제유 소비처를 찾지 못하면서 폐비닐을 재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폐비닐 재활용 업체 마당에 쓰레기들이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축구장 절반 정도에 처리되지 못하고 쌓인 쓰레기만 약 700톤. 모두 폐비닐들로 열분의 과정을 거쳐 정제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주 소비처인 발전소에서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려 연료를 대체하면서 이틀에 한 번씩만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물론 정제유 재고도 보관할 공간이 모두 가득 찬 상황. 결국 이 업체는 정제유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번 달부터 행정시로부터 수거된 폐비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보관시설에 조금이라도 더 들어올 수 없느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거의 이제 만족이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주에서 발생한 폐비닐의 60%를 처리하는 이 업체에서 비닐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자 쓰레기 매립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폐비닐 압축 쓰레기는 계속 쌓여가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 처리하자니 비용 부담은 물론 업체를 찾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 쌓고 있습니다. 지금 못 나가고 있으니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낮춰가고 있는 거죠. 한 해 제주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15,000톤. 제주도는 아스콘 공장에서 정제유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광급공사에 정제유를 사용해 생산된 아스콘을 의무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려고 하죠. 그렇지만 발전소라든가 이런 사용처에서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 발생을 줄이겠다며 요일별 배출제까지 시행했지만 정작 재활용 정책은 겉돌면서 폐비닐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MBC는 지난해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문제를 집중 보도했었는데요. 취재 결과 아직 조성이 끝나지 않은 신화역사공원의 상수도 사용량이 이미 허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여름철에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물을 사용했는데요. 이슈 추적, 신화역사공원의 물 사용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신화역사공원의 상수도 사용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신화역사공원 내 워터파크. 상수도로 하루 최대 600톤의 물을 공급받아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텔까지 포함하면 물 사용량은 크게 느는 상황. 신화역사공원에서 하루 사용하는 물은 얼마나 될까? 서광정수장에서 신화역사공원으로 보낸 최근 1년치 물 공급량을 살펴봤습니다. 성수기인 지난해 8월 하루 물 사용량은 최고 3,700톤. 8월 한 달 동안 3,000톤 이상 쓴 날만 17일. 당초 허가받은 3,600톤을 초과한 날도 8일이나 됩니다. 제주도 개발공사 하루 취수량이 3,000톤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워터파크의 물량이 좀 많아졌었는데 워터파크 물량이 이제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워터파크 물량도 현황대로 제대로 반영을 해서 하게 되면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이 허가량을 넘어서는 날이 이어지자 서광정수장은 물 부족을 우려해 올해부터 신화역사공원에 공급하는 물을 하루 최대 3,000톤으로 제한했습니다. 작년에 물량을 너무 많이 그쪽에서 써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해부터 3,000톤 그쯤에서 조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화역사공원의 물 사용량은 줄지 않아 올 여름철에도 하루 2,500톤에서 최고 3,100톤의 물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공정률이 60% 수준에 그쳐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인데도 이미 허가량에 육박한 겁니다. 지금의 64%에서 지금 사용량들이 많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계획 시설 용량이라든가 수요량들이 산정이 축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에 이어 상수 사용량도 이미 허가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시 허가량 산정은 어떻게 했고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그 근거와 배경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무죄 취지인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4.3 수용인들에게 53억 원의 형사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수용인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 소송에 대해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인용했다며 수감일수에 따라 최저 8천만 원에서 최고 14억 원 등 53억 4천만 원의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수용인들은 내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히고 검찰에 지급 청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지만 형사처벌을 받고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의 한 농어촌 민박. 건물 2동 가운데 한 동만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2동 다 숙박시설로 쓰다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인은 규정을 잘 몰라 생긴 일이라고 하소연합니다. 한 동만 신고하시면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아신 거예요? 네, 한 동만.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읍사무소에서가 농어촌 민박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세무서에 수면방으로 신고하고 숙박 영업을 하던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던 곳입니다. 지난달부터 자치경찰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21곳, 이 가운데 6곳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벌금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은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시, 세무서와 공조해 영업장 폐쇄와 부당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행정부서와 세무서와 공조하에 영업장 폐쇄,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타운하우스와 오피스텔, 단독주택까지 불법 숙박업소는 다양해지고 영업수법은 더욱 교모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제주시 동부공원에 주택단지 조성 계획을 놓고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구시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원으로 묶인 땅 절반 이상을 사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구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범어공원은 1965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40% 정도만 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나머지 60%는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풀리는 이른바 일몰제의 대상입니다. 여러 민간업체가 아파트와 공원을 함께 만들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범어공원을 포함해 일몰제 대상 38곳 가운데 20곳의 사유지 전체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면적으로는 30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필요한 돈은 오는 2022년까지 4,846억 원, 이 가운데 90%가 넘는 4,42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대구 대공원과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은 민간개발로 진행되고 나머지 15곳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됩니다. 15개 공원 부분들은 도심 외곽에 있거나 그리고 지금은 공원으로서 계속 조성할 필요성이 아주 극히 낮기 때문에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자연성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환경단체는 민간 개발하는 세 곳의 난개발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세 곳이 적정한지 좀 그 적정성을 좀 재검토해서 이 도시공원으로서 그냥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방안들 또 예산을 좀 더 확충한다든지 해서 대구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자 지원뿐 아니라 토지 매입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귀포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30에서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시와 고산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전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지역 간의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6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가을이 온다는 처서인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면서 가을의 성큼 접어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26도, 동부가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31도, 서부와 남부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2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바다의 물결이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림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다음 주 화요일쯤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실종된 87살 김호임 할머니의 수색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헬기와 드론, 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지만 김 할머니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어 사고 등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으며 키 148cm의 마른 체형으로 실종 당시 노란색 상의와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구회사 대표인 김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회사 주차장에서 지게차로 허용 중량을 초과한 합판을 옮기다 합판이 쏟아지면서 다른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크레인 고공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 현장에 지반이 약해 사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소방서, 제주도 안전정책과 등이 고공 시위 현장을 안전 점검한 결과 비가 올 경우 지반이 침하되고 바람이 불면 크레인이 전도돼 주변 통행 차량까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의견을 전국 건설인 노조 측에 전달하고 크레인 주변 인도까지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한온분화구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온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 중간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인 300초를 비롯한 180종의 식물과 27종의 무척추 동물, 4종의 어류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멸종위기 1급인 매와 2급인 새매, 흑두루미 등 39종의 조류가 관찰됐습니다. 용역지는 한온 일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 관광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